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속보부터 살피겠습니다. 충북지사 또 청주시장의 참사 현장 도착이 많이 늦은 걸로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영환 충북지사 또 이범석 청주시장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어제 충북도가 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동선 공개했는데요. 김 지사가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에야 관련해서 첫 보고를 받았고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전 10시경에 괴산으로 향합니다. 예. 오송 현장에는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갔습니다. 김 지사는 괴산에서 괴산댐 그리고 주민들의 대피 상황 점검하고 오전 11시 20분쯤에 오송으로 향하는데요. 오송으로 향하는 길에도 옥산 지역의 농산물 침수 피해 현장 들르는 등 이때까지도 이 참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지사가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오송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이 오송 사고의 첫 보고를 김 지사와 비슷한 시간에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전 10시 40분쯤에 신병대 부시장이 대신 오송 참사 현장 찾았고 예. 같은 시각에 이 시장은 신봉동, 모충동 침수 지역에서 현장 지휘를 합니다. 이 시장도 오후 2시 40분이 돼서야 오송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할 정도로 재난관리 시스템이 엉망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시민단체가 이들 고발했죠? 그렇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연대회의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명백한 중대 시민재해라고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도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 시민재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중대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예,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경찰이 역시 수사팀 확대하고 이런 걸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송영호 충북청 수사부장이 맡은 수사본부장을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예. 또 광역수사단 산하의 강력범죄수사대 6개 팀을 수사본부로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의 수사본부 인력 88명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총 138명의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청은 지금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을 지휘라인에서 제외했고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서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충북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이번 참사를 키웠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충북청이 자체 구성한 수사본부로는 공정한 수사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경찰 안팎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예. 자, 이번 참사로 다시 부각되는 사고가요. 3년 전에 있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입니다. 그때와 많이 비슷한 거죠? 네, 지난 2020년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그때 당시에 2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로 인해서 물에 잠겼는데 그때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량 6대가 물에 잠기고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예. 당시에 관할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고를 막지 못한 데에 대한 업무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된 사건입니다. 이번 오송 사건도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예. 비슷한 인재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때 정부가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설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초량 사고 직후에 행안부가 신규 지하차도에 대해서 자동 차단 시설이 의무 설치되도록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8월에 입법 예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고했던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사고 1년 4개월가량이 지난 2021년 12월에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이 개정됩니다. 방제 등급 2등급 이상 터널 전방 100m 정도의 터널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예. 근데 이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이 해당 행정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신설된 지하차도가 총 7곳이었는데 이 중에 단 한 곳에만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치된 곳이 부산 남구의 문현동 지하차도인데요. 이게 초량 지하차도가 있는 곳에서 약 3.6km 떨어진 곳이니까 이마저도 사고 난 지역 인근에만 이 차단 설치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충청북도가 정부에게 그 오송 지하차도는 침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취지로 통보를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충북도가 정부에다가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를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 이런 취지로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행안부가 초량 사고 이후에 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원격 자동 차단 설비 구축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자체에 이 지하차도별 위험 등급 분류 및 통제 기준 정해달라고 했는데 이때 충북도가 궁평 2 지하차도는 2019년에 신축돼서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가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결국에 자동 차단 설비 구축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거고요. 행안부는 충북도가 지난 5월에 궁평 지하차도 차단 시설 설치 사업비 신청해서 6월에 교부했다라고 밝혔고 충북도는 올해 중에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미 참사는 발생한 이후이죠. 예. 자,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속보도 가져오셨는데요. 종점 변경안에 대한 보고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날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한노선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날인 2022년 5월 16일에 여기에 대한 첫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그리고 경동 엔지니어링이 지난해 5월 16일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공사 착수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업체 모두 지난해 3월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직후에 정부와 타당성 평가 계약 체결한 곳인데요. 그 전까지는 지난해 2월 국토부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취임 뒤부터 대한노선에 대해서 이른바 대한노선안에 대해서 무려 16차례 논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와 용역업체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 강상면을 종점안으로 하는 대한노선 관련 논의 최소 16차례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민주당 관계자는 16차례나 긴급하게 진행된 회의 내용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회의 자료와 보고서 검증 통해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종점 변경한 사유 또 부지 편입 가능성 등이 논의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가 반박했는데요. 100개의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하면 정말 일을 할 수 없다. 착수 보고 때도 담당 계장이 이를 담당했다면서 실무자선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오는 26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에 현안 질의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예. 이번 전체 회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하는데요. 여야는 원 장관을 상대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해당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민주당이 먼저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 측은 아마 국토부 연구를 토대로 이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이런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토위 이번에는 국토위 한 차례 연기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17일에 국토위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국에서 집중호우가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전체 회의를 한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6일에 열리게 됩니다. 예, 물론 이번 회의에서 집중호우와 관련한 얘기들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호우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했기 때문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예. 반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순방을 연장하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고 늑장 대처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